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갑부들에게 배운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은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님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벨문학상은 한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큰 영광이며 자랑스러운 노벨상입니다. 오늘은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재미로 보는 것도 좋고 또 한류의 근원지가 수도 서울이고 세계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제와 문화에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지요. 한강의 기적은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1950년대 남북전쟁으로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허에서 10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강을 중심으로 생활터전을 잡고 살아온 1000만 인구의 재산은 즉 서울의 총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총재산을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총재산이 7,000조에서 8,000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는 프랑스의 루이비통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로 재산이 약 2,258억 달러 304조라고 합니다.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재산이 명품회사 회장 재산의 26배하고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통계청의 서울시 토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공시지가 총액은 약 2,0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책정하는 실제 시장 가치는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토지의 실제 시장 가치는 약 3,000조 원에서 4,000조 원 사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 국가통계연구 보고서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 개인의 재산 정보는 집계하기가 불가능해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약 9억 5,361만 원이며 총액은 약 4,000조 정도입니다. 이 통계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약 382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소득은 약 7,369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시민이라면 본인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란 용어로 찬사를 보내줘서 기분은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갑부 한 사람과 1000만 분의 1로 비교하니 뭔가 부족한 마음은 너무 많은 걸 바래서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전쟁하다가 잠시 휴전 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반짝이는 보석처럼 나타나서 그럴까요? 처음엔 K-팝이 좋아서 따라하다가 한국의 내면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원하고 갖고 싶었던 장점들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전자제품 하면 일본을 생각했고 첨단 기술하면 선진국의 독과점으로 생각했는데 전 세계의 가전제품과 IT 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미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또 10대 강대국 중에 한국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이제는 한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첨단 기술과 IT 인프라에 감탄합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며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과 5G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 스마트폰 등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사회망 구축입니다. 한국은 낮은 범죄율과 높은 사회 안전망을 자랑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치안이 매우 잘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시스템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높은 교육 수준입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고 초등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 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며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유지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선택합니다. 넷째, 풍부한 문화와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결합되어 K-pop,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 및 피부과, 치과 등의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깨끗한 수돗물과 도로, 교통망과 팀 문화가 없고 친절한 서비스 등 많은 외국인이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과도한 경쟁, 저출산 고령화, 주거 문제,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는 세대 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한국을 보고 어떤 것이 좋고 부러워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K-팝을 비롯한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등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한국을 좀 더 보고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직접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과 세계인들이 처음 먹는 음식인데도 입맛에 맞고 특히 건강식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고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일상생활에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5G 네트워크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디지털 환경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넷째, 한국은 5,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고궁, 사찰, 전통마을 등 역사적인 장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와 같은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는 역사를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서를 배운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반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론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밤 문화에 남녀 모두가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선 즐기지 못한 밤 문화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범죄율이 비교적 낮고 대도시에서도 치안이 잘 유지되는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가족 단위 여행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24시간 치안 시스템 덕분에 밤늦게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을 부러워합니다. 여섯 번째, 많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환대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친절하게 길 안내는 감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은 첨단 기술의 선도 국가로 전 세계적인 IT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제품, 반도체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외국인들은 이러한 최신 기술을 경험하고자 한국 방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K-뷰티 제품과 스타일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축제,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스키장과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절별 활동과 축제가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 기술, 안전성, 편리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래 한반도는 살기 좋은 땅이며 주변 국가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애국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주변국들의 거짓 선전과 왜곡된 역사, 조작된 역사를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도 세뇌되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여러 곳에서 노조 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심각한 경영난과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주동자는 공산당의 댓글 부대가 있다는 것을 인도 뉴스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해외에서까지 한국의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자신들의 물건이 한국 상품들 때문에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보복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의 어떠한 모략과 계책을 꾸며도 그들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들이 갖지 못한 개천절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 천주님이 직접 나라를 건국한 날을 기념일로 개천절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에는 개천의 큰 뜻을 담아서 만든 국명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백과 또 이렇게 어진 마음씨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